나에게는 아내가 있었지만 외동딸이 14개월 되던 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술버릇이 나빴던 저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었고, 어린 딸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한 아내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임 자리라 해도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합쳐달라는 말을 할 생각은 없으며 그럴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 아내와 딸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마음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 딸의 생일 때만 만나러 와도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딸에게 밝히지 않을 것. 그것은 저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딸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축하할 수만 있어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의 생일에는 평소에 입지 않는 정장을 입고 모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처는 저를 먼 친척 삼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딸은 장난인지 뭔지 저를 낯선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은 낯을 가렸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고 세 사람이 함께 근처 공원에 놀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화목한 가족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만남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술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였습니다. 예년처럼 제가 정장을 입고 선물을 들고 모자의 집을 찾아가자 전처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는 거죠. 딸도 이제 함께 생일을 축하할 친구들이 생길 것입니다. 전처는 재혼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낯선 삼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족 같은 시간을 반복하면 언젠가 두 사람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줄 날이 올 거라 진심으로 믿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한 번 부서진 것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낯선 삼촌이다. 오늘은 놀러 안 가요? 오늘은 일찍 가야 해. 에이, 아쉽다. 전처와 딸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미안해, 건강히 지내라. 저는 눈을 꼭 감고 손을 흔드는 어린 딸의 모습을 눈 속에 새겼습니다. 낯선 삼촌 안녕. 그 후로 전처와 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일만은 도저히 잊을 수 없어 매년 선물만 보냈습니다. 필통이나 책 같은 소소한 물건을 발신일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보냈습니다. 전처가 딸에게 전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전 딸의 생일만이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딸이 중학생이 되는 해에는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딸에게 모르는 삼촌, 이렇게 계속 선물이 오면 부담일 것입니다. 딸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저 딸의 행복만을 빌며 영어 사전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제 아파트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서 하늘색 넥타이 핀과 메시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펴보니 처음 보는 귀여운 글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항상 멋진 선물 고마워요. 저도 답례를 하려고 했는데 생일을 몰라서 오늘 보내기로 했어요. 마음에 드실까요? 낯선 아이가. 저의 머릿속은 빙빙 돌며 생각이 멈춘 상태가 이어졌지만 이내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결국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본 뒤였습니다. 그날은 5월 8일 어버이의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